말할 수 있는 귀담아 듣는 시민 마이크. 부천 마을 미디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귀담아 듣는 시민 마이크 부천 마을 미디어 진행을 맡은 부천 노원소의 한윤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 어바라 신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가영 씨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민 마이크라는 이름으로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오늘 어떤 행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부천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2022 문화도시 시민회의 이야기 페스티벌. 그 안에서도 문화도시 부천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상상들을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시민 마이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은 시의회와 시정에 공유할 예정이고요. 더 다양한 의견을 위해 현장뿐만 아니라 사전 영상 인터뷰와 메모 게시판으로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의견들 주셨죠. 네. 저도 사실 보면서 정말 많은 의견들과 상상들이 있어서 놀라웠는데요. 이외에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을 위해 중간중간 퀴즈가 나갑니다. 정답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야기 페스티벌 시민 마이크 공개 방송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지금 바로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드폰 잠깐 들어보실까요? 핸드폰 네. 들어보실까요? 네, 핸드폰 꺼내시고 카카오톡 잠깐 켜주세요. 켜신 다음에 켜셨어요. 감사합니다. 맨 위에 왼쪽에 보면 채팅, 오픈 채팅이라고 있는데요. 그거 눌러주시고 그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누르신 다음에 맨 위에 중간 부분에 돋보기 누르시고 검색창에 시민 마이크 치시면 이야기 페스티벌 시민 마이크 공개 방송이라는 채팅방이 나옵니다. 네. 여기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 퀴즈 드릴 건데요. 그렇게 퀴즈 답변 올려주시고 중간중간 소감이나 그냥 이야기 올려주셔도 되니까요.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혹시 지금 찾기 힘드신 분들은 테이블 요 앞에 보시면 안내지 있을 겁니다. 거기에 QR코드가 있으니까 QR코드 스캔하셔서 그렇게 접속하셔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참여하시기에 너무 쉬운데요. 네. 네. 저희가 카카오톡은 다 쓰시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들어오셨을까요? 네, 들어오셨다고 믿고 네. 들어오셨으니 제가 한번 연습 삼아서 첫 번째 퀴즈를 드려볼 텐데요. 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곳 중앙공원에서 어제 도시숲 네트워킹 파티 별빛 수다를 시작으로 흙놀이터 저쪽에 있죠. 네네네. 마음상담소 예술체험 놀이터 같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만드는 예술 시민들이 말하는 시민 마이크 그리고 시민 대화 모임까지 부천 문화재단이 말할 수 있는 귀담아 듣는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의 제목은 2022 문화도시 시민회의 땡땡땡땡땡땡땡입니다. 7글자인데요. 여러분 뭘까요? 얼른 올려주세요. 땡땡땡 땡땡땡땡. 네. 힌트를 드리자면 요 땡땡땡 뒤에 네 글자가 엄정화 씨의 노래도 있죠.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겐 하는 노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죄송합니다. 드렸어요. 네. 예술가, 기획자, 마을 공동체 활동가 등 모두가 이야기를 키워드로 서로 즐기고 제안하고 협력 소통하는 화합의 축제인데요. 축제가 아주 큰 힌트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벌써 정답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벌써 정답자가 나왔어요. 다들 정말 빠르십니다. 네. 정답은 아시죠? 네. 이야기 페스티벌이고요. 이야기 페스티벌. 떨리는 순간입니다. 정답자는 치즈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치즈님 어디 계세요? 계시죠? 오, 맨 앞자리에 계세요. 네. 네, 치즈님 축하드립니다. 네. 상품은 끝나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상품은 다시 소개드리면 여기 여름에도 꼭 필요한 쌀과 과일은 지금 멜론과 애플 수박. 네. 와, 그리고 이게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박인데 문화도시부에서 협찬해주신 부천문화재단 도시다감 패션 에코백 패턴 에코백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그냥 가지 마시고 상품을
담아서 가시면 됩니다. 네, 진짜 이거는 제가 이거 지금 저희가 앞에 잠깐 내놨는데 저희가 가져가도 되나요? 행사자 관계자분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거 가져갈 테니까 아무도 탐내지 마시고. 네, 이 에코백은 부천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패턴 디자인으로 구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화도시 부천은 시민의 삶과 감정이 담긴 이야기를 모아 한 편의 도시 문학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청년 감정 사전을 비롯한 많은 이야기 콘텐츠들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퀴즈도 풀어봤으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순서는 부천에서 활동하시는 청년 예술인 민타카님의 공연인데요. 네. 민타카님의 클라우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다 같이 맞이해 주세요.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민타카님 반갑습니다. 어두운 기억 속 깊이 잠들어버린 너 어두운 세상 속 빛을 잃어버린 너 너는 지금 울어버리고 싶은데 너도 그냥 도망치고 싶은 이 순간 내 손을 잡아줘 곁엔 아무도 없고 누구의 관심도 느껴지지 않았어 좋아하던 영화도 음악도 모두 다 색을 잃어버린 듯해 너의 일상은 너의 일기를 다 훔쳐봐 어두운 밤 넌 안개 속에 있는 듯해 내 손을 잡아줘 내 손을 잡아줘 내 손을 잡아줘 내 손을 잡아줘 귀가 오늘 너무 호강하는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나오신 김에 들어가지 마시고 잠시 앉아서 저희랑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네. 간단하게 인터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타카라고 합니다. 원래는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뭔가 몽환적이고 좀 다정한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음악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정한 음악. 네. 저는 이 말이 쏙 와닿는데요. 그럼 방금 불러주신 이 노래는 어떤 다정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방금 부른 노래는 클라우디라는 노래인데요. 과거에 힘들었던 나 자신에게 용기를 주면서 그리고 좀 같이 용기를 내서 미래로 나아간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들으면서 내 손을 잡아줘 이 부분이 들으면서 용기가 나면서 힘이 나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천에서 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또 어떤 활동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당장 현재는 2022년 미디어 창작소 사업에 선정이 제가 되어가지고 아, 네. 1인 미디어 이제 분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유튜브에 네. 이제 음원을 제가 편곡을 해서 만드는데 그 음원이 이제 뭐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좀 외국어 네. 그런 오. 언어들을 제가 직접 한국어로 번안을 하고 아. 또 직접 편곡을 해서 그 작업을 해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그런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흔히 하는 영어 번안곡이 아니라 네.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같은 그런 언어를 직접 번안하신다는 거죠. 네. 네. 보통 보면 번안곡은 영어 노래를 번역해서 부르는 걸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걸 하신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청년 예술인으로서 문화도시 부천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부천시 자체에서도 일단 예술인들을 지원을 해주시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서 저는 일단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저도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일단 그 부분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네, 말씀해 주세요. 예술인들끼리 이제 뭔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더 나아가서는 협동 작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동 작업까지 네. 저도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민타카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정말 청년 예술인들이 마음껏 끼를 펼치고 더 알려질 수 있는 부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20대 지금도 20대처럼 보이겠지만 20대 때 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부천에 사는 시민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관련된 퀴즈도 나갈 거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잘 어떤 게 퀴즈에 나올까 잘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 행사라던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학창 시절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대학생들이 놀기에는 부천에 뭔가가 부족하다. 도서관 행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타겟층이 어린아이나 청소년을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양한 행사들이 우리를 위해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 시민들이 모이는 어떤 장들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시민들의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의 광장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미래 세대들도 함께 좀 커나가고 부천시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같이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천시 골목 문화들이 더 많이 소개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광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청년들이 부천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곳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공연, 전시, 영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 일정부터 공모 사업까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과연 이 플랫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시민 마이크 방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또 제가 힌트를 잘 드리죠. 네네네. 땡땡 플랫폼 B입니다. 네. 이 플랫폼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도 있고 또 문화도시 부천을 상상하는 대화 모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안한 프로젝트나 대화 모임에는 활동비,
그리고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네. 특히 올리브 시민의원으로 가입을 하면 시민총회에서 문화도시 참여 예산에도 투표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벌써 정답자가 나왔네요. 어머, 네. 빠릅니다. 정답은 바로 도시 플랫폼 B입니다. 오. 네, 지금 표정들이 심상치 않으신데요. 알고 계시지 네, 않을까요? 정답자 두 분 발표하겠습니다. 한지훈님, 병찐튜브님. 이번에 어디 두 계시고 분인가요? 손 한번 들어드릴까요? 병찐튜브 한지훈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끝나고 상품 받아가시면 되고요. 네. 희소식 끝나고 드릴게요. 네, 지금 나오지 마시고. 네. 희소식을 들려드리면 상품을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앞으로 두 분씩 드린다고 하니까 더 많이 정답 맞춰주시길 우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현장에 있는 시민 한 분을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사전에 신청을 받은 시민이 계시죠? 맞습니다. 네, 무대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가영님 계신가요? 어디서 오고 계시죠? 손 한번 들어주실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부천에 사는 연두라고 합니다. 연두 씨. 네, 연두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는 채식문화 도시 부천을 제안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채식. 그럼 함께 들어볼까요? 여러분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이 많이 덥고 습한 것 같아요. 갑자기 장대비가 오기도 하고 또 갑자기 더워지는 극단적인 날씨에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저부터가 걱정인데 저희 집에는 선풍기만 있어서 에어컨이 없고 작년보다 더 빨라진 무더위에 여름을 어떻게 보낼지 무척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채식문화 도시 부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후 위기의 주범인 축산업을 심각하게 바라볼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육식에서 벗어나 채식 중심으로 바꾸는 어떤 대대적인 시스템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요. 환경 모델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광역시에서도 채식 문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민간이 협력해서 녹색 식생활 조례 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도시에서는 교육청에 채식 급식을 제안하고 채식 가능한 식당을 발굴해 채식 식당 지도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천에서도 채식과 환경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천에서 함께 채식 요리도 해먹고 채식 가능한 맛집 탐방도 하고 학교에 채식 급식도 제안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식 문화 도시 부천을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테이블로 잠깐 모셔서 이야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더. 안녕하세요. 네. 네, 연두님. 그럼 언제부터 채식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채식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채식을 도전한 지 한 5년 차인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도 요즘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권해주고 싶은 혹은 좋아하는 채식 요리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채식 요리는 네. 두부의 양배추 롤이라고 두부의 양배추. 물기를 짜낸 거를 삶은 양배추에 이제 말아서 먹는 음식인데 제 애인이 약간 자주 저한테 해줘서 제가 네. 엄청 좋아하는 음식이고요. 또 이제 채식을 막 시작하시면 야외에서 먹을 식당이 없는데 그럴 때 약간 마라탕이나 마라샹궈 요새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거기 가서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먹으면 되니까 네. 그런 걸 되게 즐겨 먹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맛있겠어요. 네. 네. 그렇다면 채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채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약간 어떤 글을 읽고 나서 채식을 시작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동물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삶을 존중하지 않고 약간 가두고 죽이고 약간 차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동물을 많이 먹을수록 동물을 더 많이 가두고 키워야 되고 또 그 동물들에게 더 많은 사료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이 곡물들을 재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야생이 사라지고 다 대부분의 인간들의 어떤 사람들의 손길이 가게 돼서 환경이 오염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저도 미래 세대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에게 저희가 물려줘야 될 어떤 환경들이 우리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채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어떤 환경과 채식을 한 번도 이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좀 개인의 건강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다른 시각에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채식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약간 실제로 UN 식량 농업 기구인 FAO에 따르면 축산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에서 18%를 차지해요. 근데 이 수치는 단일 산업으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축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농업과 식량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메탄 배출의 양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온실가스보다 더 심각한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데 이 부분의 어떤 절반이 바로 축산업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부천에서 채식을 하시기에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천에서 채식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아마 채식 식당이나 네. 혹은 이제 그냥 식당에 갔을 때 채식 메뉴가 하나도 없는 게 좀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식당에 가지 못하는 거죠. 약간 부천시에는 되게 인구도 많고 이주 배경 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도 어떤 음식 문화가 좀 채식 중심의 음식 문화가 없다는 게 좀 부천의 음식 문화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청소년들 중에서도 채식을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어떤 동물성으로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원하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민간이 함께 학교부터 마을 구석구석까지 어떤 채식 활성화를 위한 조례나 홍보나 지원 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부천도 환경을 위해 채식이 쉬운 도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부천 수주초등학교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채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게 널리 확산되길 바랍니다. 연두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현장 발언 말고도 메모장의 시민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네. 바로 시민 메모장 시민 시간인데요. 메모장.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산부 택시 요금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몸 상태가 좋을 땐 상관없지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갈 때 운전하기도 어렵고 버스를 타는 것도 어려워서 택시를 타고 싶은데 적은 비용이긴 하지만 부담이 되기도 해서 좀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혹시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제가 그래 보이지 않지만 3번의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조심스러워지는데 병원뿐만 아니라 부천에 있는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도 이런 지원이 좀 되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뉴스 보니까 대구에서는 월 22만 원씩 22개월까지 교통카드가 가능한 지역 화폐로 환원을 해주고 월 2만 지원을 원씩. 해주고 월 2만 원씩. 월 2만 원씩 엄마야 월 2만 원씩 22개월까지 교통카드가 가능한 지역 화폐로 지원을 해주고 네. 서울시에서는 70만 원을 한 번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기름값으로도 사용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네. 임산부에 대한 이런 세심한 배려가 오고 싶은 그런 부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교통비까지는 아니겠지만 부천에서 5월부터 임산부를 위한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정책이 시행됐는데요. 과연 몇 %를 감면해 줄까가 문제입니다. 정답 카카오톡 오픈 채팅 부천 시민 마이크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용료 감면을 받으려면 부천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부천도시공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임산부 가정이면 가능하고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 주민등록증과 임산부 수첩 등을 지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유, 많네요, 챙길 게. 방문 접수라 사실 저희가 임신하면 보건소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보건소에서 등록 한 번만 하면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쉽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벌써? 정답은 바로 50%인데요. 네, 아메리카노님, 시무룩한 튜브님 행사 끝나시고 풀짝풀짝 뛰시네. 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하셨지? 네, 50%를? 끝나시고 앞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은 소상공인들이 말하는 문화도시 부천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뭐 문화라는 게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미술 같은 것만 문화 생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등산이라든가 다른 스포츠 활동하는 것도 그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천 관내에는 약 300여 개가 넘는 당구 클럽들이 있어요. 오전 시간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개방을 해서 어르신들이라든가 주부들이 적은 비용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아침부터 가게 나와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요, 문화를 즐기고 싶지만 저도 좋아해요, 문화를. 그렇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문화를 즐길 거를 저희 중동 사랑시장으로 보내주시면 상인들하고 함께 문화를 즐기고 싶습니다. 보내주세요. 잘 봤습니다. 당구 클럽 같은 스포츠 클럽이 오전에는 사람이 없으니 시에서 좀 보조금을 들여서 어르신이나 주부들이 즐길 수 있게 하면 좋겠다. 네. 이런 내용과 중동 사랑시장으로 문화를 배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소상공인들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해 부천문화재단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아 온라인으로 공연과 예술을 볼 수 있게 했는데요.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드는 만큼 이렇게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에 문화가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VCR 잘 보셨죠? 퀴즈가 또 나갑니다. 네, 상품 드리려고 저희가 퀴즈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다양하게 받아가실 수 있게. 네, 퀴즈 내주세요. 네, 그렇죠. 이번 퀴즈는 VCR 보셨으면 다들 아실 텐데요. 영상 인터뷰에서 시장 상인분이 인터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시장일까요? 네. 정답은 계속 안내드리고 있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 부천시민 마이크 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어느 시장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중동 땡땡 시장인데 이 땡땡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어떤 가치관입니다. 네, 요거. 네. 준탁님 그러시구나. 그렇죠. 저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네. 정답자 나왔습니다. 어머, 벌써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정답은 여러분 중동사랑시장이죠. 네. 정답자님 이호준님, 세봄님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계신가요? 네, 저희 축하드립니다. 멀리.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끝나고 상품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은 네, 이제 다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텐데요. 네. 어떤 분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잠시만 어디죠? 네. 다음 페이지. 네. 다음은 저희가 VCR을 바로 보고 이야기 들을 건데요. 바로 장애인이 바라는 문화도시 부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CR 영상 함께 보시죠. 고감동의 횡단보도가 좀 차도 너무 심하게 좋다도 하고 CCTV도 좀 설치 좀 하면 좋겠습니다. 좀 부천에 빨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도 빨리 벗고 도자기 전체도 하고 커피 온도도 전체도 하고 많이 하고 싶어요. 뭐 부천시 전 지역에서 교통약자 버스를 한 몇 대 정도라도 운행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체장애인 일부도 있으니까요.
부천은 이렇게 비장애인, 장애인 이렇게 반반 사니까요. 다 같이 합쳐져서 하는 그런 통합적인 문화 도시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강 지역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가 많아서 위험하니 단속을 더 잘해달라. 네. 장애인이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장애인 운전면허 학원이나 시험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아, 저는 이 영상 중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네. 통합적인 문화도시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기억에 제일 남는데요. 네. 그럼 퀴즈 나갑니다.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장애인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장애인의 날. 네,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금방 정답자가 나오실 것 같은데. 네. 정답 카카오톡 오픈 채팅 부천 시민 마이크 방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힌트는 4월입니다. 4월? 네. 아,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올해 독립영화 전용관 부천 판타스틱 큐브에서 복지식당이라는 영화가 상영됐었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감독이 함께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복지식당은 부천 문화재단 4월 문화가 있는 날에 상영되었고요. 이 날이 바로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아, 판타스틱 큐브에서 정말 의미 있는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상영하네요. 네. 저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 사이에 여러분 어쩜 좋아요. 이렇게 네. 빠르시다니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빠르십니다. 정답 네. 맞히신 정다한님, 최은하님 행사 끝나시고 어머 저기 계시네요. 네, 상품 받아가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현장 발언인데요. 네, 수현님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옥길동에 살고 있고요. 그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얘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리겠는데 옥길동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부천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래도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아무래도 부천에서 퇴근하고 좀 잠만 자고 있지 않나 싶어서 가끔 허전하기도 해요. 더욱이 옥길동은 또 새로 개발 중인 곳이기도 하고 또 부천에서 좀 가장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부천시랑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별로 잘 체감이 안 될 때도 많아서 그래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부천 살면서 저는 그 시립도서관하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동도서관을 예전에 많이 이용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또 며칠 전에 별빛마루 도서관이 개관을 해서 옥길동에서 시립도서관을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기쁩니다. 부천시 하면 도서관은 너무 잘해주시고 계셔서 그렇죠. 그런데 퇴근 후에 도서관 자료실을 저희가 가면 빌릴 책을 딱 정해놓고 가지 않으면 그 책의 숲속에서 저희는 많이 헤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일하는 곳 근처에서 거기는 동네 카페나 빨래방 이런 데서 새로 나온 책들 3권을 가게 주인분이 골라주셔서 가게에 두고 QR 코드를 활용해서 책을 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옥길동이나 부천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퇴근길에 좀 카페 들러서 좀 책을 읽거나 간단하게 책을 빌릴 수 있게 되어서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문화특별시 부천에서 책과 한층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서 힘드실 텐데 자리에 잠깐 모시고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네, 부천 곳곳에서 책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제가 일하는 곳 근처에서 하는 사업을 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서울에 전철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역공역으로 가거든요. 거기서 역공역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을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좀 카페 거리나 그런데 공원 같은 데에도 좀 전기 문제가 좀 있긴 하겠지만서도 그런 걸 또 설치해두면 좀 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스마트 도서관도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긴 봤는데 자주 이용하세요?
막 그렇게 매일매일 이용한다, 엄청 자주 이용한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 지나다니면서 아무래도 좀 좀 거기 목록 책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좀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저 역공역하고 그 부천역, 송내역 이렇게만 있는 것로 알고는 있는데 네네. 그래도 제 출퇴근길에 그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합니다. 그 네. 책 넣는 방향에 좀 조심하고 있어요. 아, 네. 예, 저도 아이들과 이제 밖에 나갈 일이 많은데 놀이터나 공원 그리고 이제 그늘이 있는 곳에서 책을 바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책도 읽고 놀기도 할 수 있어서 좋은 의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저는 또 걷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또 차 마시는 것도 좋아해서 카페 좀 자주 가요. 그래서 가서 뭐 쉴 때 그냥 핸드폰 보면서 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카페에 나왔으니까 네, 책을 보면서 좀 더 그렇게 쉬는 게 좀 더 의미 있게 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눈에 자주 보여야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문화도시 부천이자 유네스코 창작도시인 부천이 동네 곳곳에서 책을 만나볼 수 있는 도시이자 문화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기다리시던 시민 메모장 시간입니다. 네, 시민 메모장. 네, 이번에는 청소년 공감 티켓 관련 사연인데요. 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부천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 중에 초등학생도 볼 수 있는 공연이 있어서 청소년 공감 티켓 예매를 하려는데 중학생부터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청소년은 만 9세부터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청소년 공감 티켓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초등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저는 이 청소년 공감 티켓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공감 티켓 어떤 건지 아시는 분 알고 계신가요? 계신 분? 아이고 없으시네요. 모르시니? 네, 모르시네요. 그래서 이럴 줄 알고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퀴즈요? 네, 퀴즈 자꾸 나가니 여러분 신나시죠? 준비하세요. 네, 청소년 공감 티켓은 부천 혁신교육지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네. 부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2022년 기획 공연을 신청만 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네. 현재 청소년 공감 티켓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자, 여러분 답장을 빨리 올려주시는 거 좋겠지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네. 몇 살부터가 아니라 몇 살부터 몇 하나만 쓰시면 안 살까지입니다. 돼요. 네. 정답 아시는 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고요. 올해 보니까 팔도 유람, 라흐마니노프,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뮤직 바캉스, 한여름밤의 재즈 등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연처럼 청소년 공감 티켓을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벌써 정답자가 나오셨습니다. 정말 빠르십니다. 네네네. 정말 정답은 빠르세요. 네. 만 13세에서 만 18세죠. 정답자분은 네. 차윤석 차차님, 리리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또 앞에 계셨어요. 네, 끝나고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아시죠? 끝나고 네, 끝나고 상품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린이가 바라보는 문화도시 부천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인도가 좁거나 그래서 자전거 타거나 뛰어놀거나 하는데 정말 차가 많거나 위험하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타거나 좀 이렇게 아이들이 좀 놀기 좋은 거를 만들고 싶고, 이제 학교에 있는 운동장 말고 운동장을 만들어서 다른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뭐 축구장이나 운동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계속 오니까 약간 시끄럽다고 해야 되나? 조용하게 독서를 하는 곳에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따로 육아 휴게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부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래들과 형 누나들이 약간 협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잘 봤습니다.
인도가 좁아서 자전거를 타기 힘드니 학교 말고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쵸. 친구들과 협동하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부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도서관 육아휴게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네. 여기서 퀴즈입니다. 네. 퀴즈입니다. 네, 작은 도서관과 홀씨 도서관을 제외하고 부천시립 도서관은 총 몇 개일까요? 이번 문제는 좀 친절합니다. 객관식입니다. 네. 보기 말씀해 주세요. 작은 도서관과 홀씨 도서관을 제외하고 부천 시립 도서관은 총 몇 개일까인데요. 객관식이니까 찍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1번 13개, 2번 15개, 3번 17개, 4번 100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초등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울어서 시끄럽다고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안을 내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카카오톡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잠시 뒤에 저희가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민 마이크를 진행 중인데요. 네. 올해 새롭게 부천시장이 되신 민선 8기 조용익 부천시장님이 이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와.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앞으로 4년간 시정을 시민과 함께 이끌어갈 조용익 부천시장님을 잠깐 앞으로 모셔볼게요.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에도 뵙고 여기서도 뵙겠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7월 1일 취임하시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많이 바쁘시죠? 예,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더 나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2,600여 공직자들과 열심히 좀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장님이 찾아주셨는데요. 그럼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네, 짓궂게 안 하겠습니다. 예, 가벼운 걸 내주세요. 네. 먼저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지자체마다 경쟁을 하면서 누가 더 우리 시민들을 잘 섬길 것이냐, 이 부천에 사는 시민들의 삶이 더 좋아질 것이냐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부천시가 최근에 산업 동력이라든지 또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우리 부천시의 그 재정 능력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다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보자.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정체되고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하고 우리 시민들이 다시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부천이 힘껏 뛰어서 올라보자. 뭐 이런 의미로 다시 뛰는 부천. 그런데 그 중심에는 늘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시민이 항상 결정하고 오늘 우리 시민위원회를 또 시고 해서 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이 시를 함께 하는데 우리가 부천시도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펴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취임 전부터도 많은 시민들을 만나셨지만 취임 이후 정말 광폭 행보를 보이시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청년정책협의체 행사에서 오전에 만나고 오늘 그렇죠. 또 예. 뵙게 됐습니다. 네, 정말 잘 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취임하시고 가장 먼저 결제하신 것이 시민소통 열린 시장실 운영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획인가요? 말씀하신 드린 대로 이제 여러 사정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졌던 부분들을 우선 해소해서 결국에는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시민을 향해서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시민이 그 혜택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네. 시장실하고 시민들 사이에 이 칸막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네. 이전에 있었던 부천시청의 5층에 시장실에 서지 않았던 엘리베이터를 다시 열고 시장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턱을 대충 납축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시장한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인터넷이라든지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의견도 늘 할 수 있도록 시장을 365일 시장실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공직자들도 또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우리 공직사회 내부 또는 시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청 이 직원들 사이에 열린 소통 마당이 있는데 이거 익명으로 바꿔서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가 해주자. 네.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부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장실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1호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고 와 진짜 반가운 소식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7월 1일 부천체육관에서 취임식 때도 시민들의 이제 정말 많은 참여 보셨잖아요. 그때 시민들이 종이 비행기에 부천에 대한 상상들을 담아서 전달했었잖아요. 이후에도 이제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고 계신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의견이나 상상 이런 것들은 따로 있으실까요? 그 시민들이 그때 한 578건 정도의 이제 의견을 담아 주셨는데 뭐 와이파이가 잘 터지게 해달라, 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 뭐 물가를 안정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가장 큰 게 우리 시장한테 화이팅해서 힘내달라. 그래서 힘을 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달라는 것인데 그 시민들의 마지막 생각이 정말 내가 부천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느끼게 해달라. 부천 사는 자긍심을 우리 이 시장과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희가 시장 취임식을 12년 만에 했습니다. 오랜만에 취임식도 하게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퇴근 이후에 시장 취임식 함께해서 정말 시장의 출범도 시민들과 함께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호응해 주었고 도와주셔서 제가 시민들의 힘을 믿고 저는 오로지 우리 자랑스러운 부천 시민 집단 지성의 힘을 믿고 시민들과 함께 시장을 열심히 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2년을 부천에서 살고 있는 저도 되게 자랑스러운 부천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들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부천에 사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니 저도 시장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싶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마을 미디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방송을 들으면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부천에 대한 애정도 높아지고 있고요. 시장님은 평소 이 마을 미디어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 궁금한데. 우선 이렇게 자리가 된 것에 되게 반갑고 감사하고 이렇게 마을 미디어를 운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우리 마을의 어떤 일들을 찾아내고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의견들을 내주시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텐데 사실은 시가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들의 여러 상황을 일일이 다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민들을 스스로 우리 마을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결국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시민들이 이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활동해 주시고 네. 언제든지 우리 시와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해 주시고 뭐 부족한 점 있으면 저에게도 직접 또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게스트로 한번 저희 방송에 모시도록. 저희 방송에도.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을 미디어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담을 수 있고 또 부천시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자리도 시민 마이크라는 자리로 부천 시민들이 문화도시 부천에 대한 상상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자리입니다. 오늘로 끝나지 않고 11월에 시민총회 때까지 시민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참석 가능하시겠죠? 예, 그럼요. 예. 네. 약속해 주세요. 네. 우리 영화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시민 마이크까지 함께해서 마을의 소리를 이 부천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즐거운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시장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인사 말씀 드리고. 예. 네. 좀 빨리 가라고 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제가 시민들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과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시기나 기한을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 부천시 이 공직자들은 시민들과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 언제든지 우리 시민들과 함께 즐거운 상상을 하고 즐거운 대화를 하고 즐거운 축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좀 흥이 되살아나고 즐거움이 되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늘 또 불러주시면 즉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는 부천 오원소와 어바라에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다음은 아까 퀴즈 나갔던 네. 거 저희가 정답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친절하게 저희가 객관식으로 드렸었죠. 기억하시나요? 네. 네, 친절하게 객관식으로 드렸었는데 정답 아시는 분들이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정답 강쌤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답은 2번 15개입니다. 15개 네. 맞춰주신 분. 근데 저희가 중복자 선정이 안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께 골고루 나눠드리기 위해서 하는 조치이니 약간 양해 부탁드리고요. 결론은 저희가 안녕하세요님과 김신비님 어디 계실까요? 와, 김신비님? 손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님?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이따 방송 끝나고 앞에 나오셔서 상품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현장 발언 시간인데요. 현장 발언. 네, 신청해주신 분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네, 나와주세요. 짱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로 자제해 보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초등학생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이야기 해주세요. 네, 하면 될까요? 네. 네. 저는 오늘 아이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연극이나 음악 공연 같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자주 접해주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문화를 자주 접하지 못했던 터라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충분히 접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막상 마음 먹고 어린이 뮤지컬이나 공연들을 찾아보면 집 근처에서는 절대 그런 공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괴안동인데요.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복사골 문화센터나 부천 시민회관까지 가야지만 볼 수 있더라고요. 저는 운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연 시간에 또 오가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생각하다 보면 막상 발걸음을 떼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이나 그의 아이들은 더욱 그런 공연을 접하기가 힘들겠죠. 부천은 굉장히 오래전에 문화도시라고 선언했고 실제로 시민들이 문화를 누리기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일상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문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상상과 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잘 자리 들었습니다. 편하게 앉아주시겠어요? 네. 범안동 쪽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얘기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저희가 인터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범안동에 사신다고 하셨는데요. 코로나19 전에는 아이들과 보신 공연이 있으실까요? 네, 그 부천 시민회관에서 주말 이용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일단 가는 길에 차도 많이 막히고 또 주차할 곳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본 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으나 그 전까지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힘들게 공연을 보러 입장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뭐 혼자도 아니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려면 그러니까요. 진짜 더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맞습니다. 동네에서 아이들이 문화를 쉽게 접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부천이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도서관을 이용해서 지역 곳곳에서 좀 아이들이 바로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공연이나 아니면 어린이 뮤지컬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그런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코로나19 막 대유행 때는 못 만났지만 이제는 이렇게 야외에서 공연이나 이런 좀 행사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날이 좋을 때 좀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야외 공연 같은 것도 찾아가는 공연
공원이나 이런 데서 찾아가는 공연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야외에서. 네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이 야외에서 진행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제 좀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진행이 되기를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름에는 송내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물놀이장 같은 거 공원에 좋죠. 있었죠. 너무 네, 좋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작은 놀이공원 같은 느낌.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문화를 접하고 내가 부천에 살아서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살고 싶은 부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현장 발언까지 아주 잘 들어봤습니다. 네. 현장 발언과 시장님 인터뷰까지 오늘 네. 진짜 빠르고 여러 가지 진행을 했던 것 네, 같은데요. 알차고. 네, 알차죠. 선물도 많고. 저는 오늘 진행을 하면서 부천 시민들이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몰랐어요. 네. 근데 정말 들어보니까 다 이제 부천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관련자 분들께서 경청해 주셔야 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도 참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시민 메모장 이야기는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이야기라 개인적으로 시 관계자분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번 이야기는 면접 정장 대여 관련 사연인데요. 부천에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이 있는 걸 알게 되었는데 청년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아쉬웠습니다. 저는 40대고요. 직장을 구하는 중인데 꼭 청년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아직 청년이라 이 사업을 알고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부천에서 들어보셨나요? 면접 정장을 청년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 이거.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사실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뭐 부천시청 게시판에서도 언뜻 본 적이 있고요. 네, 그럼 이 타이밍에 또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부천시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땡땡 맞은 정장입니다. 두 글자예요. 땡땡 맞은 정장인데 여기에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땡땡. 이 땡땡이 뭐냐면요. 너무 어려운가요? 다들 저를 쳐다보세요. 힌트. 네네. 힌트가 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 중에 번개맨이라고 있잖아요. 이 번개와 비슷합니다. 뭘 맞아요. 뭘 이렇게 맞은 건데 무슨 뭘 맞았다고. 네.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들. 어이구, 네. 아이고, 네. 지금 너무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벼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셔야 상품을 드리지요.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정답은 말씀해 주신 벼락이었습니다. 네. 제일 먼저 벼락이라고 톡 보내주신 분은 네. 아튜님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튜님 계신가요? 네, 네네네. 쑥스러우신 그리고 걸로. 송영은님 어쩌면 부스에 계실 수도 있어요. 네, 부스에 계실 수도 있겠네요. 네. 송영은님 이렇게 두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끝나고 오셔서 상품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가영 씨가 말씀해주신 정답 바로 벼락인데요. 이 벼락 맞은 정장 서비스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군요.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도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 벼락 맞은 정장을 이용해서 올해 초에 면접을 보고 36의 나이에 처음으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박수 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전 사실 그냥 당연하게 청년들이니까 이 정장이 비싸기도 하니까 대여를 해주겠지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만 19세에서 39세까지 빌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구직자 모두에게 빌려주는 걸로 확대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거 이제 이
시스템을 이용해 보셨다고 하시니까 네. 그 이용 방법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신분증과 면접을 가는 메일,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증빙 자료를 갖고 오시면 되는데요.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 가면 막 시청에 뭘 신청해야 되고 서류를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신분증하고 이메일이나 문자로 면접 날짜가 찍혀 있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네. 그거만 가지고 옥길동에 있는 업체로 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19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대여가 가능하고요. 가능하면 전화로 문의 후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까 살짝 옥길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옥길동 말고도 또 있죠? 맞습니다. 네. 원래는 서울로 부천 시민인데 부천에서 신청하고 강남까지 갔어야 에?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강남에 가서 빌리고 입어보고 반납도 직접 강남 가서 하든지 아니면 택배비를 부담해서 보냈어야 했는데 이게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이 받아들여져서 옥길동에 있는 정장 애녹이라는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송내역에 위치한 부천 일자리 카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보 들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 퀴즈를 통해서 상품을 받게 되실 분들을 제가 친절하게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는 치즈님, 두 번째 퀴즈는 한지우 벙찐 튜브님, 세 번째 정답자는 아메리카노 시무룩한 튜브님, 네 번째 정답자는 이호준 세봄님, 다섯 번째 정답자는 정다한 최은하님, 여섯 번째 정답자는 차윤석 차차 리리님, 그리고 일곱 번째 정답자분은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신비님, 마지막 정답자분이시죠? 아튜 송영은님이십니다. 네. 오실 때 본인 핸드폰 확인하셔야 되니까 핸드폰 꼭 지참하셔서 확인 후 상품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에코백과 과일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에코백 담아가실 수 있는 에코백도 함께. 네, 이건 제 거. 네.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가영 씨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자리에서 진행을 해보는 건 처음이라서요. 네. 처음에 많이 떨렸었거든요. 그래도 막 퀴즈에 점점 참여해주시고 시장님도 인터뷰도 해주시고 이런 걸 통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긴장감을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탕님의 이렇게 센스 있는 센스 있는 티키타카가 잘 맞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둘이 방송 하나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하나 해볼까요? 네, 저도 비슷한 마음이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오늘 했습니다. 이야기 페스티벌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시민 대화 모임 땡땡땡 이야기, 우주 삼라만상 마음 상담소, 올리브 캠페인, 말하는 벽화, 문화도시 사행시 이벤트, 시민탐험대 등 함께 하실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VCR 제작의 부천 사람들 정재성, 연출 아육수 김인수, 네, 그리고 저는 부천 오원소의 한준탁, 어바라 신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